자, 이번 주제는 내 월급 스와트 분석으로 알아보는 행복한 재무 설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약점 요인과 위험 요인을 한번 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약점 요인을 갖고 계시죠? 그리고 외부의 위험 요인을 결합시킨 전략을 WT, 바로 위크니스의 W와 트리트의 T를 합쳐서 WT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그러한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좀 유명한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사례인데 평생 동안 식당과 숙박업을 해오던 63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열심히 장사를 했지만 도로가 변경된 겁니다. 이 앞길보다 다른 길에 큰 도로가 생긴 바람에 자동차 통행이 딱 스톱된 거예요. 즉 이쪽 길로는 더 이상 차가 안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운영했던 식당 쫄딱 망하는 거죠. 왜? 차가 안 다니니까. 그래서 그분한테는 남은 게 바로 뭐게요? 바로 정부 지원 은퇴보장금 105달러. 그리고 시골에 내려가면 거기 고향집. 그리고 낡은 자동차. 딱 이거밖에 없어요. 완전 파산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갑니다. 어디로? 시골 켄터키로. 그래서 켄터키에 돌아가서 자 보세요. 63세 내지 65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뭐 특별하게 하실 게 있겠습니까? 그냥 집에서만 가만히 있으면 슬프겠죠? 이 할아버지는 도전 정신이 있으신가 봐. 그래서 자기가 또 뭘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바로 식당을 하면서 요리를 개발했던 그 능력을 활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즉 나이는 들었지만 요리 비법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63세에서부터 한 2년 동안 뭐 했게요? 바로 치킨에다가 치킨 튀김을 만들어 갖고요. 그걸 가지고 튀긴 겁니다. 그래서 치킨 튀김의 그 재료를 만드는 그 비법을 만들어 갖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투자자를 찾으러 떠납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빠이빠이 하고요. 자, 내가 투자자를 찾아볼게 하면서 배낭 들고 자, 음식점 그리고 은행을 전전하는 겁니다. 자, 내가 맛있는 닭튀김 요리를 개발했는데 이 튀김 비법에 투자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하면서 음식점에 찾아갔죠. 자, 근데 생각해 봅시다. 65세 할아버지가 빈손으로 나타나서 자기가 맛있는 튀김 비법을 만들었대. 자, 투자하실 용이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무슨 튀김 요리, 그리고 그냥 집에서 쉬시죠. 이게 말렸겠죠. 근데 이 할아버지는 권유했지만 NO, 은행에서도 NO, 음식점에서도 NO. 그래서 거절을 계속 받은 겁니다. 몇 번 받았게요? 1009번의 거절을 받았어요. 보통 한 100번 정도 거절 받으면 저 같으면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그냥 꿋꿋이 계속 투자자를 찾아다닙니다. 이 식당에 가서도 먹어보세요. 투자하실래? 노 받고, 여기도 노 받고 1009번의 거절 끝에 드디어 어느 음식점 가서 주인한테 권유했더니 그 주인이 먹어보고 오케이, 나 투자할래. 드디어 10번째 드디어 투자자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인디애나주, 그리고 점점점 미주리주, 그리고 캔사스주로 확장해서 지금은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성공을 거둔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다 아시는 데인데 맞습니다. 전 세계 1만 9천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입니다. 주인공이 누구죠? 헬런 샌더스 할아버지의 사례입니다. 65세 할아버지가 지금은 전 세계 이 할아버지 인형들, 동상들이 다 서 있죠? 자, 이분의 성공 비결 한번 정리해 가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약점 요인과 위험 요인이 결합된 재무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약점 요인 뭐예요? 이분, 자기의 약점으로 첫 번째, 돈이 없어. 은퇴 자본금 뭐 얼마 없었잖아요. 그리고 시골에 집밖에 없었잖아. 그리고 중고차 하나밖에 없었잖아. 즉 자본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투자자를 찾으러 다닐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죠. 바로 약점 첫 번째, 자본금이 없더라. 두 번째, 음식 비법. 이 할아버지가 그 닭튀김 요리 그 비법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걸 왜 제가 강점으로 안 두고 약점으로 뒀을까요? 여러분, 연세가 점점점 들면 우리 미각세포 중에 짠맛을 잘 못 느끼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해주실 때 우리 어머니가 구수하게 된장찌개 끓였지만 젊으신 여러분들이 맛보시면 왜 이렇게 짜지? 깜짝 놀라죠? 너무 짜서. 그 이유가 뭘까요? 연세가 들면요, 그 미각세포 중에 짠맛을 느끼는 세포가 먼저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짠맛을 잘 못 느끼신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서 저는 치킨 먹을 때마다 좀 느끼는 게 있어요. 뭐 다른 데에 비해서 KFC의 치킨이 약간 좀 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아, 저만 그런가?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저는 KFC의 치킨이 좀 짠 듯한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럴까요? 예, 65세 할아버지께서, 즉 샌더스 할아버지께서 연세가 많은 분이 미각세포 중에 짠맛을 못 느끼는 그분이 만들다 보니까 아마도 혹시 짠 게 아닌가 하는 약간의 그냥 제 의구심이 듭니다만, 이거는 뭐 제 생각이니까 뭐 각각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좀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연세 많은 분이 좀 미각세포가 그래도 젊었을 때 비해서 많이 줄은 나이 드신 분이 음식 비법을 개발했다는 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약점으로 보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위험 요인은 뭘까요? 외부 환경의 위험 요인의 첫 번째는, 원래 잘 되던 음식점하고 숙박업종이 망했다는 거. 이건 사실 샌더스 할아버지 때문에 망한 게 아니죠. 도로가 신설되는 바람에 기존 도로는 더 이상 차량 통행이 안 되는 바람에 망한 겁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이 할아버지의 위협이었고, 그때가 연세가 65세였죠. 그 다음 두 번째 위험 요소가 뭐였죠? 65세 때 시골로 내려가서 한 2년간 음식 비법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비법을 팔려고 투자자 만나러 막 다니는데 몇 번 실패했다고 그랬죠? 19번. 그죠? 예? 그게 바로 이분한테는 위험 요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절을 받았겠습니까? 예? 그죠? 1009번. 그 1009번의 거절? 심각했겠죠? 그게 바로 외부에서 이 할아버지를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사실 연세 많은 분이 무슨 사업이야. 그냥 뭐 양로원에서 그냥 푹 쉬시지 무슨 또 음식점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렸을 텐데 그게 바로 위험 요소인데 이러한 위험 요소를 우리가 이겨내고 또 이 할아버지의 약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창업한 사례. 그게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의 성공 사례였습니다. 자, 이 할아버지의 재무 설계 한번 볼까요? 이분 돈 없었어요. 돈 없었어. 그리고 자기 돈도 아니야. 그죠? 투자자한테 투자 받아서 세운 거죠. 이분은 돈 없이 오직 그 거절에 대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열정 가지고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약점 요인과 위험 요인을 활용한 재무전략 사례, 다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황한나 선생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교사 세계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78세로 어떤 직업 갖고 계신지 아세요? 도보 여행가이십니다. 이분이 50년간 맏딸로서,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로서, 그리고 아이들의 엄마로서 책임감 있게 열심히 살아왔어요. 열심히 살다가 거의 이제 정년퇴직이 가까운 나이 때, 야, 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60세가 되는구나. 교사로 열심히 살아왔거든. 맏딸로, 또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정작 나를 위한 인생은 없었구나. 즉, 나는 뭐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회의감이 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책임감으로 살아왔는데, 즉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책임감으로 열심히 교사,
그 다음에 맏딸로,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살아왔지만 자기한테 남는 게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초등학교 교사 40년 근무하다가 57세 때, 아직 정년이 안 됐는데 57세 때 사표를 던집니다. 돌연 명예퇴직.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분 57세 때 이제 명예퇴직 하셨는데 몸이 안 좋은 거야. 왜? 선생님으로, 엄마로, 아내로, 맏딸로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까 몸이 많이 힘들고 마음도 많이 지쳤겠죠. 몸과 마음이 많이 파김치가 된 입장에서 의사 선생님이 쉬십시오. 그리고 운동 좀 하세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권유한 게 앞산, 동네 앞산, 조금 높은, 높이가 한 230m 되는 앞산에 가서 등산 좀 하세요. 그 운동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황한나 선생님이 은퇴하고 의사의 가이드대로 앞산에 230m 먼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슬슬 몸이 좀 좋아지죠?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용기를 내서 65세 때 국토종단 걷기를 시작합니다. 몇 미터? 800km. 그리고 조금 더 욕심내서 67세 때는 그 유명한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 아세요? 거기를 완주합니다. 800km. 73세 때는 우리나라 국토 해안 질주 8,300km를 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 나라 걸었는지 아세요? 53개국 해외여행을 통해서 걷기를 했고요. 그 과정의 경험담과 생각을 정리해서 책 4권 냈습니다. 이분 물론 선생님 출신이다 보니까 문장력이 있으셨겠지만 책 4권을 쓰셨어요. 책을 4권 내다 보니까 또 열심히 걷다 보니까 유명해지시죠? 방송에 출연을 해서 아침마당 같은 그런 유명한 방송 프로에 이 황한나 선생님이 나와서 본인의 경험담 얘기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강연까지 막 들어오네. 그래서 이분 굉장히 바쁘세요. 자, 이분의 성공 비결 한번 들어볼까요? 이분한테 한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성공한 비결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보다 생각이 먼저 늘는데, 즉 머리가 먼저 굳어서 변화를 못한다 이겁니다.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걸 두려워한대요. 그래서 황한나 할머니가 저는 남들은 늙었다고 포기했을 시간을 잘 활용했다고 생각해요. 늦은 시간이란 건 없어요. 지금이 가장 빠를 때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첫 번째 나온 책이요. 내 나이가 어때서 65세 때 썼습니다. 65세 안나 할머니의 국토종단기. 이 책이 2009년도에 나왔는데요. 네이버에서 오늘의 책으로 선정됐고요. 두 번째 책이 뭔지 아세요? 안나의 즐거운 인생 비결. 이런 두 번째 책이 또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책은 엄마 또 올게. 이런 책을 썼어요. 아직 어머니가 안 돌아가셨어요. 90세가 넘은 어머니가 계셨는데요. 그 어머니와 황한나 선생님의 이야기를, 즉 96 어머니와 72의 딸이 함께 쓴 콧등 찡한 우리들 어머니 이야기. 세 번째 책으로 썼고요. 마지막 네 번째 책은 일단 즐기고 보련다. 75세 도보 여행가의 유쾌한 삶의 방식. 이런 네 번째 책을 썼습니다. 참 유쾌하신 분이죠? 자, 이 황한나 선생님의 사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분은요, 물론 강점도 있었어요. 선생님으로 오래 근무한 건 강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보면 그 강점이 약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약점 첫 번째가요. 초등학교 교사로만 40년 근무했다는 게, 즉 한 길로만 갔다는 게 너무 세상을 좁게 살았다는 얘기죠. 엄마로서, 딸로서, 남편으로서, 선생님으로서만 살아온 40년. 너무 좁게 사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약점이고요. 두 번째 약점 뭡니까? 50여 년간 맏딸로, 엄마로, 아내로만 살았던 그 과정에 책임감 때문에 힘들게 살았죠?
그게 허무함으로 온 겁니다. 즉 정신적인 허무함, 아마 약간의 우울증 같은 게 또 오실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정신적인 우울감, 허무함이 바로 두 번째 약점입니다. 세 번째 약점은요, 몸이 안 좋았다고 그랬잖아. 의사가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십시오, 이게 가이드했죠. 즉 건강 상태가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앞산에 산책하는 걷기부터 먼저 했던 거 아까 들으셨죠? 그 세 가지가 바로 약점 요인이었습니다. 위험 요인은요, 57세의 나이. 보통 사람들은 변화를 하기 힘든 나이죠. 몸이 아니라 마음이 다쳤거든. 두 번째는 선생님으로 오래 하신 분은 변화의 두려움을 좀 갖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선생님의 그 직업적인 또 특성이 있잖아요. 약간의 직업병적인 그런 관점인데 새로운 세상에 나간다는 게 사실 일종의 도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위협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 황한나 할머니는 지금 도보 여행가로 책도 내셨고 강의도 많이 하셨고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시고 유명 인사 되었습니다. 자, 성공 비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분의 재무 설계 보겠습니다. 자, 이분 사실 도보 여행이 돈 많이 드는 여행은 아니었죠. 그죠? 일단 걷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국내로부터 시작해서 해외로 나가는데 뭐 돈 많이 들 거 없습니다. 그리고 책을 써서 그 돈으로 방송했던 거 그 돈으로 이제 해외 도보 여행까지 간 거니까 이분도 크게 재무 설계가 필요한 사항도 아니었죠. 그러나 지금은 도보 여행으로 돈 많이 벌고 계신 이 할머니 사례, 선생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배울 건 좀 배우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약점과 위험 요인을 활용한 재무 전략 세 번째 사례는 직장에서 대기업 임원으로 계셨던 이기성 여행가의 사례입니다. 비슷하죠? 자, 이분 64세인데요. 이분은 대기업 임원입니다. 대기업 임원. 자, 대기업 임원이 물론 뭐 연봉은 조금 많이 받으시겠지만 엄청 바쁘시거든요. 휴일도 없어요. 토요일도 일요일도 근무를 하셔야 되잖아. 자, 대기업 임원을 그만두시고, 즉 50대 후반에 그만두시고 뭐 할까 고민하다가 물론 뭐 오프라인 점포로 뭐 치킨집 창업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분은 대기업 임원 출신이잖아. 즉 목에 좀 힘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눈치도 좀 봐야 되는 대기업 임원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건 차마 못 하시겠나 봐. 그죠? 그래서 이분이 자, 나는 여행 가는 걸 좋아하거든. 여행 다니자. 왜 여행을 선택한 줄 아세요? 자, 이분 얘기입니다. 여행을 다니는 이유는 내가 상상력이 부족해서. 즉 책은 많이 봤대. 원래 그 대기업 임원님들은 책은 많이 보시잖아요. 또 워낙 바쁘시니까 책은 많이 보시고 현장 가시기는 힘들 거 아닙니까? 여행도 많이 못 가시니까. 그래서 이분은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상상력이 부족한 이기성 님이 확인하고 싶대. 가서 만져보고 느껴보고 먹어보고 그러고 싶다는 생각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해외여행. 황한나, 앞에서 봤던 황한나 할머니는 국내 도보여행부터 시작했지만 이분은 좀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해외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사를 나가면, 즉 퇴직하면 자유로울 것 같아도 그렇지 않더래. 막막하더래. 어떤 걸 해야 될까 고민하던 차에 생각난 게 역사기행. 그래서 역사기행, 해외로 나가는데요. 역사 탐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스토리를 찾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스토리에 맞는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자, 이기성 여행가의 직접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분한테 성공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이 있어도 못하는 게 인생의 이막 설계다. 그래서 조언을 한다면 현재 선생님으로 계실 때, 직장에 계실 때 미리 젊으셨을 때 미리 60세 이후의 인생 이막 설계를 준비하랍니다. 즉 자기의 관심사, 자기의 강점을 파악해서 그쪽 방향으로 인생 설계와 재무 설계를 해두는 게 가장 좋다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이분이 해외로 갈 때 스토리를 따라서 역사 탐방했죠.
그래서 이분이 책을 지금까지 3권 쓰였습니다. 첫 번째 책은 중국 갔어요. 중국 서북 지역에 가서 시안 아세요? 시안 지역의 역사 기행을 통해서 첫 번째 책이 장안 그리고 시안이라는 첫 번째 책을 썼고요. 두 번째 책이 이분은 스페인 가셨나 봐. 자신의 반쪽을 지워버린 사람들이라는 두 번째 책이 바로 스페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책이 이분 유럽의 발칸으로 갔나 봐. 그래서 세 번째 책 제목이 발칸 유럽 역사 산책입니다. 자, 재밌죠? 자, 이 이기성 여행가의 약점 요인 보겠습니다. 물론 이분이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는 게 강점일 수도 있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약점이 있어요. 왜? 대기업 임원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고정관념, 그리고 사실 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왜? 대기업 임원이었다가 퇴직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아파트 수위, 제가 수위가 하찮다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구멍가게 주인, 치킨집 주인 하기에는 이분이 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죠. 이건 사실 약점 요인입니다. 왜? 변화하기 어려우니까. 두 번째 약점 요인, 경영 비즈니스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인문학적 지식, 이게 부족하대. 이게 두 번째 약점이고요. 세 번째 약점, 상상력이 부족한 겁니다. 즉, 역사 탐방, 즉, 유럽, 중국, 이런 데 가서 좀 자기가 느껴보고 싶은데 그런 적을 별로 경험이 없었던 거죠. 그게 바로 세 번째 약점이었습니다. 반면, 첫 번째 위협, 퇴직 후의 막막함, 특히 대기업 임원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퇴직했다는 거, 이건 위협이죠. 두 번째, 50대 후반의 나이. 사실 나이가 많으면 변화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이 이기성 여행가의 이러한 약점 요인과 위험 요인을 결합한 재무 전략 보셨죠? 자, 재무 설계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대기업 임원 출신이기 때문에 퇴직금, 그 다음에 연봉 많이 받았으니까 해외 역사 탐방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은 조금 있었겠죠. 그것 때문에 국내 여행이 아닌 해외 여행부터 먼저 시작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 얻어들은 경험담과 상상력을 책으로 정리해서 이제는 책 출판 인쇄 수입까지 슬슬 벌고 있죠. 자, 이분은 그냥 현상 유지만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여행비는 책 수입에서 벌 수도 있고, 또 대기업 임원 출신이니까 퇴직금과 저축해 놓은 금액도 있고, 어쨌거나 여행이라는 게 특히 도보 여행, 배낭 여행이라는 게 크게 돈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재무 설계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기성 여행가의 약점 요인과 위험 요인이 결합한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본인의 약점 요인 그리고 외부의 위험 요인을 결합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WT 전략을 한번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